자,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용산구 원효로 4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용산역과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지나는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철도 교통망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한강을 이동한다면 강남,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4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우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의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본 다세대 주택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 호재 소식들도 풍부합니다. 용산국제연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도심 항공교통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운정 동탄을 잇는 GTX BN 노선이 용산역을 지나 교통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발 사업으로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탄탄한 입지와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서울의 중심 위치죠. 용산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4가의 주택을 둘러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용산은 서울시 전역 중에서 가장 정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의지뿐만 아니라 개발 후에도 굉장히 각광받는 곳으로 입지가 굳혀져 있는 곳인데요. 지금 현재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전용 면적은 26.29평방미터, 대지 지분이 한 7평 정도 되고요. 지상 1층부터 총 4층 중에 2층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 있는 1.5룸의 구조이고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이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준공은 2023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7억 1,8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의 특징도 잡아주실까요? 네,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4월 준공 예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3월 안에 준공이 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짓고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 속의 건물처럼 두 개의 동으로 만들어져서 두 개의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가는 그런 건물 외관들을 갖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부 구조는 원룸 원거실 1.5룸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어서 1인 가구라던가 직장인들의 니즈에 맞게 그렇게 꾸며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붙박이 장이라던가 안에 있는 내부 인테리어에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화이트 톤과 우드 톤으로 만들어져서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한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또 가시성이나 채광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1.5룸의 직장인이라던가 중근 수요들을 굉장히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런 인테리어를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에 주차 시설이라던가 1.5룸의 공간들을 갖고 있는 젊은 층의 수요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붙박이 장이라던가 또 옵션 상태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뿐만 아니라 인덕션, 공기청정기라던가 이런 내외장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와서 사셔도 될 정도의 그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설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한 1.5룸 한 8평 정도의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에서는 좀 동선을 고려한다던가 또 인테리어를 고려하는 그런 감각들을 가진 그런 노력들이 좀 보여지는 그런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요새 좀 많이 춥긴 한데요.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질 무렵이면은 햇살처럼 모습을 드러낼 만한 그런 주택이다 말씀을 드릴게요. 4월 그리고 이르면 3월 정도면 준공이 될 수도 있는 신축 건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화이트와 우드톤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뭐 인테리어도 잘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옵션들도 참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자, 건물은 이런 모습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용산구 원효로 4가 어떤 동네인지를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입지 여건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 살펴드립니다.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1호선과 경의중앙선이죠. 용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효창공원역이라던가 또 신용산역도 같이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1호선과 4호선을 동시에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효창공원역을 이용하신다면 6호선까지도 가능한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강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강변북로라던가 뭐 강변북로를 통해서 올림픽대로로 나가는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사통팔달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에 있는 대형 병원이라던가 또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용산역 인근에 있는 전자상가들은 젊은 층들이 굉장히 뭐 마니아층이 생길 정도로 많이 찾아드는 그런 곳이고 또 먹자 라인이라던가 주변에 있는 뭐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 거주하면서 뭐 놀거리와 볼거리, 먹을거리들이 충분히 풍부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 민족공원이라던가 또 주변에 있는 한강을 좀 이용을 하신다면은 뭐 체력 단련뿐만 아니라 데이트 코스로도 굉장히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강북 쪽에 있는 용산을 찾는 젊은 데이트족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1.5룸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월세라던가 아니면 뭐 차후의 차익을 보시려는 투자의 어떤 심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정중앙에 있는 그런 특이상으로 강남뿐만 아니라 또 서울에 있는 광화문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강남에 있는 직장인 군뿐만 아니라 종로라든가 광화문에 위치한 직장인들의 흡입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 1.5룸이라든가 원룸 시설들을 좀 드물게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뭐 재개발 지역, 또 용산의 한 80% 이상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을 찾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축에 대한 니즈까지도 있다고 하면은 용산, 강남 등의 이런 직장인들의 수요만 가지고도 충분한 임차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80% 이상, 한 90%에 육박하게 정비구역이다, 또 재개발구역이다 말을 할 만큼 용산 여기저기가 지금 각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용산 정비창 구역이죠. 한 10여 년 전부터 용산 국제 업무지구로 지칭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라던가 평당 지가도 1억 원 이상을 호가했던 곳들이 이제 다시금 새로운 어떤 개발 계획이라던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용산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정비창 일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용적률 한 1,500%까지도 상향을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서울시 도심에 대한 2040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 6일이죠.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를 런칭해서 이곳에다가는 뭐 화이트 존이죠. 화이트 존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용도라던가 다른 어떤 것에 제약을 두지 않고 지자체가 자유롭게 여기에 건축행위라던가 도시 설계를 좀 더 보탤 수 있고 가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또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의 제한선을 없애주는 그런 혜택까지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용산에 있는 초고층 건물들이 더 그려질 그럴 예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시티라던가 또 용산에 있는 최고층에 있는 그런 곳들의 녹지 공간까지도 확보를 해서 지하로는 차도가, 또 지하 차도를 통해서는 강변북로라던가 아니면 이쪽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그런 도로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짜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 같은 경우는 상층부의 녹지 공간도 50% 이상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민간이든 민자든 아니면은 용산 정부, 용산에서 뭐 용산시청에서 주관을 하든 누가 주관을 하던 간에 이것 같은 경우는 2040 도시계획 안에 가이드라인 안에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개발 호재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의 호재들 설명해 주시죠. 네,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정비창 부지의 호재뿐만 아니라 용산 미군기지 일대 개발 진행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미군 기지들이 지금 반환이 되어져 있고 용산 공원에 있는 민족공원이 센트럴파크 이상의 어떤 공원화되는 도심 속의 공원으로 거듭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시설이 녹지시설 공간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뭐 행정부도 좀 용산 쪽으로 이주해서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해방촌이라던가 위쪽, 북쪽과 동쪽으로 나뉘어서 용산 그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각 개발 구역들이 좀 지원 쪽으로, 지원 사업 쪽으로 도시가 남개발되지 않도록 지금 지구 단위로 계속해서 묶여지고 또 여러 개발 계획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국방부의 부지에 들어가 있는 용산에 있는 행정부가 좀 더 뭐 안정적으로 구조가 되어진다면 이쪽 부근으로 있는 미군 기지의 이전이 완성됐을 때의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신용산역 같은 경우는 GTX B 노선이 지금 개통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노선의 확충까지도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그 GTX B뿐만 아니라 강남으로 직행을 할 수 있는 신분당선도 개통할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5개의 노선뿐만 아니라 여기에 3개의 노선이 더해져서 총 8개의 노선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굉장히 용산 안에서도 사통팔달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있는 용산역의 뭐 지하화라던가 서울역의 연결성까지도 확보를 한다면 용산역 지금의 상층부의 공원과 또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는 그 녹지 공간들을 합해진다면 용산은 녹지가 대표화되는 하면서 국제 업무 시설뿐만 아니라 업무 오피스로 굉장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재탄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 일대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90% 이상이 지금 용산의 전 지역이 다른 이슈들과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신통 계획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이라든가 역세권 쉬프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 그 물건지에 적합한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여러 가지 혼재되어서 있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개발 진행 과정들을 조금 따져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용산만큼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 밝은 그런 투자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입지 여건과 호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용산역을 걸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대요. 이 인프라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살기도 괜찮고 용산 뭐 서울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출퇴근도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뭐 재개발, GTX 이야기까지 개발 호재도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용산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용산 지금 이 물건지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26일이죠.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확 된 곳이기도 합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대규모 주택정비 사업 중에서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여러 가지 모아서 타운화시킨다라는 난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지금 민간 재개발이 최소 한 8년에서 10년 정도를 소요한다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한 2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굉장히 시간들을 단축했기 때문에 이곳에는 뭐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던가 이런 추진위 승인 등의 절차들을 단축시켜서 그 기간만큼 시간들의 절약 효과를 보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26일 날 모아타운 지정이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특정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0월 26일 이전에 착공 승인계를 받지 않는 곳은 이제는 청산 대상이 된다라는 권리 기준 산정일이 정해져 있는 조합원 입주권이기도 합니다. 실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원효로 4가에 있는 아파트가 되는 입주권, 모아타운 입주권이다 말씀드리고요. 대지 지분이 한 7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평당 가격이 1억 2천에서 1억 3천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저평가된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예상 매매가는 7억 1,8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임대가는 2억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지금 현재 뭐 생애 최초 주택이라던가 특례 보금자리론 등을 적절히 활용을 하신다면은 좀 적은 금리를 가지고 대출을 이용하셔서 투자금을 좀 더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 투자금을 활용을 하신다면 실투자금 한 1억 정도를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